제가 게이밍 기어를 리뷰해보고 싶다고 하니 HP가 아주 자신있게 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주인공 HP 오멘 15 2020년형 모델입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7, 엔비디아 RTX 2070 맥스큐 디자인이 적용된 15.6인치 300Hz 고주사율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리뷰용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분들이 구입하는 제품과는 품질,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오멘들과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오멘의 세 번째 페이스리프트라 보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로고의 변화입니다. 붉은색의 토템 마스크, 클래식, 부두 로고가 사라지고 보다 간결한 사각형의 새로운 로고가 적용됐어요. 안쪽으로 별도 LED는 내장되지 않았습니다. 금속 프레임으로 제작된 매트 블랙 바디는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메탈 헤어라인이나 카본 텍스처와 같은 포인트 처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에 기름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편입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만지는 게 좋아요. 잘 씻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인터페이스도 살짝 변경됐습니다. 이전처럼 썬더볼트 3 포함 미니 디스플레이, HDMI 2.0 포트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전 오면은 이 포트들이 전부 후면에 위치했었거든요. 다시 양옆으로 흩어진 겁니다. 썬더볼트 3 포트를 포함하면 총 3개의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일은 거의 없죠. 물론 그렇게 쓰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양옆으로 케이블을 주렁주렁 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전부 다 통일하는 게 미관상 더 좋죠. 케이블 정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 외에 SD카드 리더 지원하고요. 상판은 안정적으로 한 손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상판, 디스플레이부가 살짝 붕 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쿠션처럼 푹신푹신하죠. 제품 두께는 약 2.2cm, 무게는 약 2.36kg으로 역시 게이밍 노트북다운 두께와 무게를 지녔습니다. 바로 이전 오멘과 비교하면 소폭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거예요. 물론 손바닥만한 어댑터를 고려하면 휴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튼튼한 백팩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카본 텍스처와 붉게 물들었던 기존 오멘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전에 적용됐던 불에 그을린 듯한 메탈인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정말 멋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오멘은 그런 기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마니악한 디자인의 게이밍 노트북이 싫었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변경된 디자인의 HP 오멘이 더 반갑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안전하게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녀석의 강점 중 하나는 단연 디스플레이입니다. 무려 300Hz의 고주사율을 지닌 15.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예요. 안티글레어 패널로 빛 반사를 최소화했고 HP 프로북에 비하면 베젤도 훨씬 얇습니다. 이 밖에 sRGB 100% 컬러 커버리지를 지녔고 최대 피크 밝기는 중심부 기준으로 약 340니트, 통상 300니트의 밝기를 지닌 준수한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광색역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색감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뛰어나게 밝지는 않지만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사양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LG예요. 개인적으로 명암비, 안부 표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는 엔비디아 컬러 설정으로 감마 값을 올려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채도 값도 조금 더 올려주면 기본 공장 값보다는 훨씬 그럴싸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FHD 해상도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00Hz 주사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죠.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윈도우 바탕화면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60Hz에서 120, 140Hz로 넘어갈 때만큼 체감폭이 크지는 않아요. 300Hz 주사율은 분명 부드럽고 정말 높은 주사율이지만 절대적으로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이전과 거의 다름없어요. 숫자 패드를 포함하고 있고 여전히 26키 롤오버, 안티고스팅 기술을 지원합니다. 동시 입력을 지원한다는 거고 이는 게임을 즐길 때 체감폭이 크죠. 그리고 이전처럼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LED 백라이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별도 라이팅 애니메이션은 없습니다. 레인보우, 펄스, 그런 역동적인 LED 애니메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구역별로 컬러만 바꿀 수 있습니다. 키보드, 터치패드 둘 다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 제법 깊이감이 있습니다.
클릭할 때 손목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말인데 일반 텍스트 타이핑보다는 게임을 즐기는데 보다 적합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야죠. 개인적으로 터치패드는 이보다 더 얕았으면 하는 느낌은 있어요. 보통 게이머들은 마우스 씁니다. 패스. 제가 잠깐 속을 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장 스피커입니다. 왜 제가 속을 뻔했을까요? 보통 HP 노트북은 이렇게 길게 위로 나열되어 있는 이 부위에 스피커가 내장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페이크고 본체 하단 양측면에 내장됐습니다. 여튼 이번에도 뱅앤올룹슨 오디오 튜닝 기술이 적용됐고요. 소리는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HP 노트북이 내장 스피커는 좋은 편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HP 프로북보다도 좋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저음역대에서 살짝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오맨은 그 친구의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충분히 메꿔주고 있어요. 노트북 스피커 치고는 밸런스가 참 좋은 겁니다. 게임을 즐길 때도 동영상을 감상할 때도 들려야 될 소리는 깔끔하게 잘 들립니다. 역시 이 오디오 강국은 덴마크가 아닐까. 이제 가장 따분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주요 사양. 10세대 인텔 코어 i7 10750H 코맨레이크죠. 14나노 인텔 프로세서 탑재,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Max-Q GPU, DDR4 2933MHz 듀얼 채널 16GB 메모리, NVMe SSD 512GB 스토리지가 탑재됐습니다. 메모리와 SSD는 둘 다 SK 하이닉스 제품이 사용됐고요. 여분의 M.2 슬롯 하나가 제공됩니다. SSD 방열판도 2개나 준비해줬어요. 방열판이야 뭐 얼마 안 하지만 이런 게 성입니다.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하판은 쉽게 뜯어지기 때문에 자가 업그레이드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70.9Wh. 충분히 고사양입니다. 대충 우리가 즐기고 있는 AAA급 게임들을 몽땅 즐길 수 있는 사양이에요. 예를 들어 레드데드 리뎀션 2, 몬스터 헌터 월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 이런 게임들을 그냥 막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설마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레데리처럼 일부 고사양 게임들은 옵션을 높음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 일부 구간에서 프레임 드랍은 일어나지만 FHD 해상도로 평균 5, 60프레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들은 뭐 프레임 폭주합니다. 한 130에서 150프레임 사이가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리고 HP는 이번 오맨에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뭐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여튼 이중 팬 설계는 이전과 큰 차이 없지만 12V, 좀 더 빠른 고출력 팬이 적용됐고요. 우측면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주면서 열 방출 면적과 공기 흐름의 방향을 조금 더 늘려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스템 온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높은 편입니다. CPU가 약 9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도를 보다 줄이기 위해 쿨링팬 회전율을 높일 경우 평균 CPU 온도는 소폭 낮아지지만 그만큼 커다란 팬 소음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좀 갸우뚱했던 건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CPU 온도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 속도 저하, 스로틀링은 그리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텔 CPU가 내장된 게이밍 노트북들은 대부분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려니 해야 돼. 배터리는 70.9Wh. 공식 스펙 표기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2.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 굉장히 오래가는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수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맨 커맨더 센터를 활용해 그래픽 모드를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성능 제어폭을 밸런스로 맞춘 후 키보드 백라이트를 모두 끈 상태로 측정해야 나오는 값입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일정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요. HP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12.5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제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했을 때 최대 퍼포먼스, 최대 밝기, 키보드 백라이트까지 켜고 50% 음량으로 설정 후 측정한 결과 배터리 타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제품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쓸 때는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쓸 때는 어댑터 연결 후 최대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사양 게이밍 랩탑은 배터리 소모가 다 빠른 편입니다. 특히 RGB LED가 생각보다 전력을 크게 먹는데 무선 게이밍 기어들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거는 HP 오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 노트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은 딱히 다름없지만 HP 오맨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기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보다 기본에 충실한 게이밍 랩탑을 내놨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가격입니다. HP 오맨 15 얼마일까요? 약 190만 원. 국내 출시된 300Hz 디스플레이를 지닌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한성 컴퓨터랑 비슷해요. 말 다 했죠.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게이머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들이 그런 기교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불에 안 그을렸잖아요. LED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HP 오맨 15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보는 이제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져보니까 그게 나 때문이지. 내 직업상인데 이거 여보가 이건 안 하잖아.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많이 만져하는데 솔직히 그래. 여보보다 더 많이 만져. 그건 아니지. 내가 노트북 인텔이랑 하면서 얼마나 내가 노트북을 많이 만졌는데 여보 1년에 한 50대 만져본 적 있어 나. 언제? 나 덕여 다닐 때 내가 인텔하고 일하면서 진짜 인텔이 한 다시 일 같이 안 해줘요? 인텔이 나 별로 안 좋아해.